이번 시간은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슨 그거 같지 않나요? 깃밥.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깃밥? 귀에 딱지가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됐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산이 돼버렸어. 거기에 이제 인성까지 와버렸으니까 아예 굳어지게 생긴. 이제 병원형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수용해야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잔소리 모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인성이라는 건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죠? 관이 생하는 게 인성이죠.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게 식상이 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다 알고 계시죠? 재성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성을 생한다는 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식상이라는 건 내가 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건 내가 행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인성은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생재로 이루어진 형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개개인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근데 관인형들은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가스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관인형이겠죠. 왜냐면 이건 어긋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인성이라는 것도 관의 생을 받지 않으면 과거에 멈춰 있는 것과 같고, 관이 없다. 그러면 인성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상식이라는 게 과거에 가 있다고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은 유치원 다 배웠다 하는 건 이제 무관이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하나 빠져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인성이었으면 뭐겠어요? 나의 시간이 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나이를 안 먹었겠어요. 젊게 살았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젊게 살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철이 없었다. 그 나이대에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없던 오행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그만큼 더 빨리 감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나부터 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이 생하는 게 인성인데, 인성을 생할 땐 객관적으로 생하는 게 인성이고, 또 인성이 나를 생할 때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뭐 전 남자친구가 너는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관 입장에서는 그게 식상이지만 일간이 듣기에는 그게 인성인데, 무인성이었을 경우에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닌 거지. 시간이 멈춰 있다가 흐르는 것이 되니까 갑자기 그동안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 내가 보고 달려오느라 를 살펴보지 못하고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 흑성이 쌓이고 쌓인 게 있어. 이게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토 일간이든 무토가 있으신 분들이 배출하지 못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무토에서 배출해내는 게 금이잖아요. 금을 배출해내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툭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인성까지 더해지면 뼈 때리는 말. 거기다가 양인이라고 했죠. 인성이 깡패야. 왜 정치부 기자 같은 거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겠죠. 깡이 있어야지, 깡이. 깡따구가 있어야지. 원래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겠지만, 이제 아니신 분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온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운이라는 건 이 글자에 대응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원국에 있는 글자는 내가 쓰는 거지만 운에서 오는 글자는 대응해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일단 금이 있는데 수가 없을 경우,
어디서부터 볼까요? 식권이라는 게 문서의 형태로 오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년에 인성이 부담스러워. 사무실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미 뺐다고. 이미 뺐어. 부담이 되니까. 이 인성이 부담이 되니까. 달달이 돈들 있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이미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겠죠. 죽음 같은 게 있으면은 말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할 수도 있는 거죠. 축소. 수가 있는데 화가 오는 경우는 반대로 얘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성을 잡으려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차를 할부로 사든지 할부로 뭘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난 7년간 수운이 왔잖아요. 수운이 왔을 때는 내 사주에 병정화, 사오와 인성이 있던 사람은 인성 까먹으면서 산 거야. 7년 동안. 화가 있던 사람은 7년 동안 돈을 까먹으면서 산 거라고요. 내가 그동안 드러났던 문서, 보험, 예금했던 적금 이런 거 까먹으면서 산 거고 있었던 여유가 지금 좀 있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다르다고. 이제 목이죠, 목. 목 입장에서 생을 받으려고 하겠죠. 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목 입장에서 크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화를 보면 왜 사주에 화가 없이 목이 있으면 얘네는 방향성 없이 크는 애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크는 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크는 콩나물 같은 목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를 보면 얘네들이 저거 보고 커야겠다. 왜 집에서 이렇게 화촉 키워보시면 태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화가 있으면 물을 엄청 처먹어. 엄청 처먹는단 말이에요. 술을. 토 입장에서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관이 있으면. 이 여자분이라면 뭐 신랑이 골프 친다고 뭐 돈 많이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남자 입장이라면 자녀들 학원비 돈 안 쓸 수 없겠죠. 이거 병화 봤으니까 애들이 이제 이 길 찾아간다는데 제대로 본 거잖아요. 병화 봤으니까. 자기 진로 찾아서 간다는데 참 그죠? 이제 토 입장에서는 이거 안 대줄 수가 없지. 이제 수가 있을 땐 금생수가 돼야겠죠. 금생수가 돼야 목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죠. 자, 이제 비겁이 있다. 비겁. 기토가 많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 자꾸 뭘 숨겨 또. 그게 문제예요. 이 비겁들이 뭘 자꾸 숨겨 막 그늘지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를 저장해 놓는 곳이잖아요. 저장해 놓는 곳인데 뭔가 자꾸 부패돼. 뜻이 뭐예요? 삥땅 친다고 삥땅.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면 그런 거 체크를 잘해야 돼. 횡령.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일간들은 일주별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기토일간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병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의 반강제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편집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올릴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알 수도 있어.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뭐. 자, 그리고 이제 병화가 어디서 떴는지 봐야 되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병화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여기 연지에 있다. 그럼 어릴 때 문제, 과거 문제죠. 20, 30년 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죠. 아니면 뭐 조상 땅, 조상과 관련된 땅 문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돈이 되려면 재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성이 있어야 돈이 되는 문서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알고 있어. 이미.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재성이 있는 분이 이걸 봐야 이게 유용하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뭔 소리지? 금만 있다. 괜히 그러면 괜히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이걸 어디다 써? 다 하지 말란 소리인가? 괜히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자, 월지에서 투간이 되면 사회, 직업적인 일이죠. 일지에서 나오면
내 개인적인 문제. 근데 이제 취지에서 나오게 되면 내 비밀, 인성과 관련된 거니까 일기장을 누가 훔쳐볼 수 있죠? 일기장. 재산과 연결이 되면 무슨 장부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죠. 신랑이 갑자기 가계부 좀 갖고 와봐. 아니면 통장, 내역 요구하는 이유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에서 인성이 뜨면 분양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연홀에서 인성이 투관이 됐거나 한다면 사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편인이니까 내가 함부로 팔 수는 없는 거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내 것처럼 살 수 있는 임대, 주택 이런 거 청약을 볼 수가 있겠다. 수가 없더라도 이번 달 수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년 4월 정도에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이미 알고 계실 거야. 뭐. 근데 만약에 비겁이 끼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비겁이 하는 걸 구경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비겁이 내 편이어야 돼. 나하고 뭐 관계성이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겁이 뭔가를 하는 걸 구경밖에 할 수 없는, 아니면, 자,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일주별로는 안 해주시나요? 라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 분명히 있어. 일주별로 뭐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토는 신자진 계열과 인호술 계열이 있죠. 일단 신자진부터 보자면, 무신일주, 식신쓰는 무토예요. 식신쓰는 토생금하는 무토, 신중의 임수, 편재를 금생수하는 일주예요. 근데 이 임수라는 게 굉장히 멀리 본단 말이에요. 멀리 본다. 이 신금이라는 게 도끼잖아요. 도끼. 도끼로 스테이크 썰어 먹듯이 멀리 보고 퉁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멀리 보고 크게 단박에 뭘 정리하거나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듣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아, 좀 필요하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운이 온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앉았지만 얘기를 좀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병호가 하는 말이, 이것 좀 어떻게 다듬어봐. 다듬어봐. 신금 좀 어떻게, 너 이거 못 쓰겠다. 신금 못 쓰겠다. 근데 을사년부터 어땠어요? 을사년부터 사화가 신금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정관이 관생인을 했다는 건 이미 잔소리를 한 거야. 을사년부터 얘 안 되겠다. 너 이거 식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 근데 나아지긴 한 거거든요. 이 식신 좋아지긴 했는데, 얘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 객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긴 했는데 가능성이 보이는데 좀 더 해야겠다.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살도 빠지고 뭔가 될 기미가 보여지는 거지. 신금이 잘 안 변하는데, 어지간하면 변하는 성향이 아닌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키우는 뭔가가 될 수 있는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좀만 더 하면 좋아지겠다 했는데 이제 사신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편인은 편인이니까 사신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오화한테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아보자라는 운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을사 트레이닝은 그룹 트레이닝이었다면, 이게 편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양반이야. 사신이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양반이야. 이 병호는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 트레이닝. 근데 확실한 건 좋아질 거다. 확실히 좋아지실 거다. 정리를 확실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확 빼는 거예요. 자오충. 자수 입장에서 화를 보면 자수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자수가 수 입장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되겠다. 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재성이잖아요.
확실한 거, 자수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흥분을 한다고. 이거 확실하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잡아야겠다. 무투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격이잖아요. 문서고. 이게 공부, 문서, 자격. 여기에 뭐라고요? 식상이 더해지면 식상을 쓰기 위한 자격증이나 식상을 단련하기 위한 트레이닝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무신일주 설명할 때 신금을 다듬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씩 좀 더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신금 다듬는다고 했죠. 근데 자수까지 보게 되면 이게 더 확실해진다고요. 자수가 먼저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먼저 동해야 더 빨리 시작이 된 거죠. 이거 해야겠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가 되겠죠. 천간 지지로 강하게 있으면 더 빨리 시작이 됐을 거고, 지지에 약하게 있으면 할 수 있을까가 되죠. 할 수 있을까? 저걸 내가 딸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금이 있으면 도전해보자. 근데 수가 없으면, 금이 있고 수가 없으면 아리송한 거죠. 아리송. 과연 될까? 과연 될까가 되는 거고. 금이 없고 이렇게 무자만 있다. 욕심은 나는데 비겁까지 껴있다. 남 잘 되는 거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남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지 뭐. 그냥 이럴 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유튜브 하면 되지. 그냥 방구석에서 집에서 따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되죠. 자, 다음은 진토. 자, 오화하고 진토랑 붙으면 뭔가가 부패될 수 있다고 그랬죠. 부패. 패 아니고 부패. 진토에는 금과 수가, 특히 이제 신금이나 임수, 진토에서는 금생수를 하기가 참, 그러니까 토일간의 그 토들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진토면, 참 금생수 못하는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금생수 못하는 인간. 못해도 진짜 너무 못하는 인간. 다른 데 이렇게 있으면 하겠지. 사회에 나가서는 하는데, 배우자가 걸림돌이 자꾸 되는 거지.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아쉽겠죠. 진토가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술토 같은 경우는 이러면 식상이 진짜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식상은 주관적인 거라고. 내 개인적인 경험. 그럴 수도 있지. 관이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지를 합했어. 그러면 병호가 와서 이렇게 딱 합을 했다는 게 뭐예요? 너 그러지 마 하면은 꼼짝없이 잡히는 거잖아요. 관인, 엄마가 너 그냥 집에 있어. 그러니까 식상이 없을 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꼼짝없이 가스라이팅 당하기 좋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식상생자가 없으면 왠지 내 얘기 갖고 막 가스라이팅도 당할 수 있겠다. 근데 식상생자가 있으면 아닌데요? 할 수 있겠지. 제극인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디 종교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종교단체. 그런 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얘기를 잘 안 들어야 되잖아요. 무술일주. 얘기 잘 안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합으로 됐다는 건 어디 단체 같은 거잖아요. 모임 같은 거. 인성 모임이니까 뭐 공부하는 동아리 모임, 주식 관련된 모임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모임이라든지. 근데 식상생재가 안 되어 있으면 내 경험이나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아닌 건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추천해 주는 거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억울할 수 있다니까요. 난 그냥 얘기 들었을 뿐인데. 제 얘기도 듣지 마세요. 제 얘기도 100% 맞을 거라고 얘기 듣지 마. 선생님 얘기 들었다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쇼츠에 올린 거 보셨어요? 인성혼잡되면 그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뭔가 이래저래 정보는 많이 주는데 뭐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만드는,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금생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
목이 화를 보면 크려고 한다고 그랬죠. 제대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급성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급성장. 제가 매년 그 방울토마토를 키우거든요.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와 진짜 이 여름 되면 하루에 물을 바가지로 진짜 한 바가지씩 주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물을 안 주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가 크긴 커. 목이 크긴 크는데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커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군대라면 내가 한 상병쯤 됐는데 밑으로 쫄병이 안 들어오는 거야. 군번이 꼬여가지고 쫄병이 안 들어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짬밥은 되잖아요. 짬밥도 되고 컸단 말이에요. 목이 이렇게 컸어. 근데 밑으로 애들이 안 들어와. 내 아랫사람은 뭐예요? 식재죠. 식재. 관인만 있고 식재가 없다. 내가 다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군번 꼬이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예는 올라가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지. 금이 식상인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수가 필수다.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투자했던 뭐 문서라든지 재미삼아 했던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대박이 날 수 있겠죠. 동네 아빠 중에 자월에 무인일주 친구가 있는데 캠핑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 친구 유튜브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지 오화. 내가 원래 오화를 갖고 있는 무일주 섹시하죠. 섹시. 아, 누가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비율을 저급하게 하냐고 요번에 댓글에 올리셨던데 저 그 댓글 보고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사주에 화토가 강하다 보니까 저기 하늘 위에 가 있거든요. 천공에서 라퓨타 같이 떠 있단 말이야. 무토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화가 말이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상한 척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병호가 오게 되면 천상에 가 있는 거. 천상계. 그래서 어떻게 잘못되면 아래 것들하고 말 섞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한테 댓글에다가 저 저급하게 얘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성공했구나. 제가 내년에 컨셉이 이거거든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겠다. 이제 무호 같은 경우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더 높아질 수 있고 고중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은연중에 깔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깔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인성으로 인해서 너무 올라간 거니까 이미 내가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다본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잔소리 듣기 싫은 거죠. 뭐 잔소리 듣기 싫고 농담 보기 싫고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은근히 뼈 때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양인 깡이 있다는 거죠. 생각의 힘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엄마가 깡이 세다. 근데 반대로 약해지는 게 있거든요. 인성이 깡패면 재성은 반대로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죠. 이거는 생각하는 힘이고. 그럼 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은 인성을 생하는데 재성으로 관을 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 입장에서는 힘든 거야. 인성을 생하기가. 그 외 아저씨에서 원빈이 무슨 북파공작원인가 아니었나? 조직에서 밀려나서 전당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능력은 있는데 조직에서 찍혔어. 분명 관인 상생인데 내가 너무 바른 사람인 거지. 자, 쓸데없는 얘기고 병원연을 본 거예요. 일지인성을 내가 제대로 쓸 수 있죠. 일지에서 투간된 거니까 내가 책을 쓸 수도 있고 이럴 때 프로 정신이잖아. 내 생각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식재가 결부가 안 되면 돈이 되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일기 같은 게 되죠. 재성이 결부돼야 좀 그래도 현실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식상이 약하면
의욕이 자꾸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참 어렵게 설명한다, 그죠? 이게 목이 동기부여거든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제가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화가 강해지면은 목이 자라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굳이 해야 되나? 너무 강한 자기의심. 잘못하면 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타인이 보기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지에서 이렇게 보면 잔소리 많은 거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안 듣게 되거든. 그냥 인성이란 거 자체는 객관적이려고 하는 거거든. 수용적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듣게 된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 100마디 말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나은 사람들이 있고,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한마디 듣는 게 나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해봐야 알아 하는 건 이제 식상 강하고 인성 약한 사람들은 그걸 꼭 해봐야 알아? 이미 해봤으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꼭 해봐야 알아? 이미 했으니까. 이제 인성이 강하면 차라리 한번 해봐라. 차라리 한번 경험해보는 게 낫지. 차라리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게 낫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식상과 재성의 형태로 남아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식상과 재성이 약하면 그걸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결이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나의 경험이 써먹기 어려운 상황. 원빈이 전당포에서 어린애 구하려고 기술을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전당포 하면서 그 무술을 어디다 써먹겠어. 이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재성이 없다면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은 써먹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의를 듣더라도 걸으면서, 에어팟 끼고 걸으면서 듣는 게 좋죠. 쉬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쉬는 거는 도피하는 상황이 되고, 도피처에 유토피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던 간에 지금 하던 일은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닐 거야. 지금 뭐 이미 투잡을 하고 있는데 쓰리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막 사실은 그래서 문제일 수 있지. 뭐 이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느 순간 보면 루틴을 안 지키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재성이 약해질 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불개기 이런 것도 다 재성적인 행동이거든요. 칼각으로 한번 개는 거예요. 이게 식재 행동인데, 그러니까 밥 먹고 설거지 바로바로 하기. 이런 루틴들이 이런 게 다 깨진다고요. 인성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공부한다는 핑계로, 저도 요즘에 뭐 영상 올린다는 핑계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막 엉망이야, 엉망.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놓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하나 끝나고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이 오화가 잘못하면 분열되고 분산된다는 게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엇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